안녕하세요. 벌써 6주차 수업을 하게 됐네요. 저번 주까지 계속 우리는 굴절, 빗이 꺾인다. 굴절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 결국에 굴절이 생기는 이유는 빗이 어떤 매질에서 또 다른 매질로 가면서 빗의 매질에 따른 속도의 차이죠.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요 굴절을 따질 때 빛의 속도가 빠른 곳, 느린 곳을 찾았죠. 그래서 이 속도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빛이 속도 차이가 많이 나서 얼마나 꺾이냐? 꺾이는 정도 숫자로 표시한 것을 굴절률이라고 했고 문자로 n이라고 적었죠. 그래서 굴절률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정의했어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c 또 매질에서 빛의 속도. 속도는 속도인데 얘는 어디예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얘는 어떤 매질에서 빛의 속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굴절률은 이런 것들이 절대 굴절률이라고 표시하는데 빛의 속도가 진공에 비해서 또는 거의 공기라고 그랬죠. 얼마나 매질에서 속도가 변했느냐. 어디를 기준 잡아서? 진공일 기준 잡아서.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굴절률, 어떤 매질의 굴절률, 구체적으로 이것은 매질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도 이름 붙입니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 굴절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느 매질을 지날 때 또 다른 매질을 지날 때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도에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공기 또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은 특히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공에서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1보다 커야 되겠죠. 진공에서 굴절률은 진공분의 진공하니까 1이 되면 되겠죠. 물속에 들어가면 이 값이 항상 C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C보다는 이 값이 작게 나오죠. 광속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항상 그걸 염두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많이 느려진다, 더 많이 느려진다, 더 많이 느려지면 더 작아지면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은 크죠. 왜? 이 C 값은 항상 고정된 값이니까. 그래서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 연습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스넬의 굴절 법칙이에요. 사람 이름 스넬의 굴절 법칙. 스넬의 사람 이름 굴절 법칙을 보게 될 건데 규칙을 잡는 겁니다. 스넬의 굴절 법칙. 앞에서 쭉 굴절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칙을 만들어서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스넬의 굴절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칙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빛이
굴절률이 N1인 물질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로 빛이 들어간다. 항상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죠. 빛이 안 꺾여요. 별 문제가 없어. 만약에 요 굴절률 값이 1이고 요 굴절률이 뭐 1.5다. 이렇게 이거는 임의의 숫자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N1, N2가 있다. 자, 그럼 빛이 옵니다. 빛이 수직으로 왔을 때는 굴절 안 일어나죠? 이렇게 와요. 삐딱하게 와요. 자, 이때 요 경계면과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었어요. 수직으로 선을 싹 그어서 요 선 중요하죠? 요 선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법선이라고 그랬죠. 법선. 법선. 자, 빛이 왔으니까 우리 하던 대로 빛이 두껍게 오면 이렇게 꺾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꺾인다라고 합시다. 이름 들어봤죠? 이제 입사광선 요 빛은 꺾인 요 빛은 굴절광선.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자, 그리고 빛이 와서 매질이 달라지면 항상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빛이 와서 이렇게 나가. 요 빛은 항상 이런 빛이 존재합니다. 너는 일부 반사된 빛이에요. 얘는 반사된 빛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각을 표시하는 방법 보세요.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너 각을 입사각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되겠습니까? 요걸 기준해서 입사각. 그 다음에 법선을 기준해서 요 각은 꺾였으니까 요 각의 이름은 굴절각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꺾여 나갔으니까 굴절각. 그 다음에 이렇게 요각은 일부 반사각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각을 잘 잡아주셔야 돼. 법선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이때 항상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요. 자, 빛이 와서 굴절됐고 반사됐는데 요 각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 일부 반사. 우리가 지금 굴절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요 일부 반사는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단순히 반사예요. 얘는 오로지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100%의 빛이 왔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각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5%가 반사했다. 그러면 95%는 굴절된다. 그래서 항상 일부 반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스넬의 굴절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제 그림을 잘 그려봐서 비교적 단순하게 이제 한번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단순 그림입니다. 이제 조금 얇게 법선까지 잡고 여기 굴절률 N1, 여기 굴절률 N2. 아씨, 너무 흐리죠? 흐리니까 좀 진한 걸로 다시. 자, 경계면 잡고 여기 굴절률 N1, 여기 굴절률 N2. 너는 법선. 자, 빛이 옵니다. 빛이 와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요각은 입사각이 되겠죠? 반사는 이제 그리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빛이 똑바로 안 가고 굴절이 된 거죠. 이 각은 굴절각. 항상 각은 이렇게 법선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요각을 입사각, 요각을 굴절각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시하지만 우리는 그냥 각이니까 세타 1, 요각은 세타 2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졌죠? 여기까지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스넬의 굴절 법칙이 뭐냐? 스넬의 굴절 법칙은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린 거예요. 원을 그려서 요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요곳에 가는 얘기예요. 자, 요 각은 세타1, 요 각은 세타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스넬의 법칙의 말뜻이에요. 자, 빛이 이렇게 오든 어떤 각을 오든지 간에 여기 수직길이 있죠. 수직으로 나온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수직으로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 근데 얘네들은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러면 요게 사인값, 요게 사인값이 돼요. 사인값. 되겠습니까? 다시 이거 분의 요거,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이게 각각 사인 세타1은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사인 세타2는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넬의 굴절 법칙을 적습니다. 유도 과정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스넬의 굴절 법칙은 어떻게 적을 거냐? 아주 자극적인 빨간색으로 적어봐. 스넬의 굴절 법칙. N1 곱하기 사인 세타1은 N1 곱하기 사인 세타1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2다. 요게 스넬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N1 사인 세타1 곱한 값은 N2 사인 세타2 곱한 값과 같다. 되겠습니까? 스넬의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스넬의 법칙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이제. 자, 스넬의 법칙 매질 N1, 그 다음에 이때 입사각 사인 세타1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2. 요게 이제 어떤 법칙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인 값이 나오고 사인 값이 나오면 괜히 식이 있어 보입니다. 자, 사인 값은요, 사인 값이 뭐냐면, 각을 표시할 때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각을,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볼까요? 사인 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자, 0에서 90도까지니까 0도에서 90도까지만 잡아서 봅니다. 자, 어떤 각을 하나 내가 줘볼게요. 각을 하나 이렇게 줍시다.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렸어요. 그럼 요 각이 세타예요. 요 각이 세타. 그럼 사인이 뭐냐? 사인은 너를 이렇게 분해를 하세요. 분해. 그러면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게 사인 값, 요게 코사인 값이에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요게 사인 값이에요. 사인은 y축 값을 말하죠. 사인 값. 그래서 요 각이 막 변해요. 변하면 사인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90도까지 온다고 치면, 요게 각이 점점점 커지면 이쪽 값이 점점 커지겠죠. 이쪽 값은 작아지고. 그래서 사인 값은요 0에서 90도까지 가면서 커져요. 물론 이쪽은 이제 작아지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커지고 막 복잡하겠죠. 여기까지만 0에서 90도까지만 본다면 사인 세타 값은 세타 값이 크기가 커지면 커져요. 그래서 각이 아주 작을 때는 조금 각이 작을 때는 사실 각이 작을 때는 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나 비슷해요. 언제? 세타가 작을 때. 겁나 작을 때. 이렇게 작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인 값을 볼 때는 각이 작을 때는 그냥 사인 세타나 똑같아요. 각이 작으면 사인 값도 작고 0에서 90도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각이 크면 사인 세타 값은 커진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괜히 식으로 적어서 사인 값으로 적어서 사람을 복잡하게 했어요. 자, 사인 값으로 적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한 6주차 오니까 혹시 사인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아마 수학이나 다른 데서 삼각함수를 살짝 배웠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늦게 스네르 법칙을 한 이유가 사인 값이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인 값은요, 뭐뭐만 주로 보냐면 싹 안 봐요. 사인 값을 보는 건 이렇게 볼게요. 사인 값을 다 보지는 않고 사인 0도는 얼마냐? 사인 30도는 얼마냐? 사인 45도는 얼마냐? 뭐 사인 60도는 얼마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인 90도가 얼마냐? 뭐 이게 전부 다죠. 요것만 보면 돼요. 요거. 이게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요 값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요 값. 그래서 사인 값을 봐야죠. 사인 0도는 아까 동그라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해볼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렇게 쳐고 0도면 여기죠. 0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y축 값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0이다. 사인 90은 이게 90도죠. 이렇게 90도. 화살표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 있으면 90도 와 있으면 요 길이가 1이죠. 1. 그 다음에 사인 30도나 45도, 60도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30도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30도는 직각이고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루트 3. 그러니까 사인은 2분의 사인 30은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우리가 45도도 그려볼까요? 45도는 1, 1. 이게 45도요. 그럼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1 루트 2. 그러니까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2라고도 하겠죠. 그 다음에 60도. 60도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직각. 여기 30도였고 다시 30도 그리고 60도는 이렇게 각이 좀 커야겠죠. 이게 60도 직각. 그럼 여기 1 여기가 30도고 루트 3. 그래서 사인 60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 항상 y축 값이라고 그랬죠.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 하듯이. 그래서 너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인 값을 다 알았어. 이제 사인 값 다 알았어요. 왜 이것만 하냐면 다른 값들은 계산기를 써야 돼. 국시에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기를 안 쓸 때는 30도, 45도, 60도 요거밖에 문제를 못 내겠죠. 다른 걸 어떻게 문제를 내? 계산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요것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활용해서 스넬의 굴절 법칙을 오늘 연습을 계속 해볼 거예요. 되겠습니까? 스넬의 굴절 법칙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자, 그럼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빛이 이렇게 매질 n 여기 n이고 n2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왔다고 쳐요. 그래서 이렇게 꺾였어. 공기면 이 값이 얼마일까? 1. 자, 공기로 연습을 해볼게요. 이 각이 60도인데 이 각이 30도가 됐어요. 여기 반사가 있겠죠. 반사는 안 그렸어. 그러면 너의 굴절률이 얼마니? 자, 너를 알고 있어요. 너를 알고 있고
너의 굴절률이 얼마니를 물어봤다고 쳐봐요. 입사각이 60도, 굴절각이 30도가 됐어요. 항상 법선 기준으로 각을 따지라고 했죠. 그랬을 때 너가 요 매질의 굴절률이 1이면 너의 굴절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스넬의 굴절 법칙을 그대로 적을게요. 아주 편하게 적을게요. 자, 식이 이것서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n1이 1이니까 1 사인 60도는 n2 사인 30도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어. 잠깐 뒤로 빼고.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겠습니까? 초점을 한번 다시 맞추고 조금만 움직이면 초점이 틀어지죠. 자, 요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나만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죠. 요거. 그러면 1 사인 60이니까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됐나요? 2분의 루트 3은 n2 또 메일이 왔어요. 치우고 이 전화기를 쓰다 보니까 비행기 모드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놔서 그래. 자, n2 사인 30이 얼마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쳐다보면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게 n2가 얼마면 돼? 이렇게 하면 n2는 루트 3.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자, 입사각이 60도, 굴절각이 30도요. 60도, 30도. 그러면 너의 굴절률이 1이요. 그럼 너는 굴절률이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루트 3. 특수각 말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수각으로만 연습을 하고 있어요. n1 사인 60 은 n2 사인 30. 간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스넬의 굴절 법칙이라고 한다. 스넬의 굴절 법칙의 뜻이에요. 자, 하나 연습을 해봤죠. 근데 요 각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요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 주에는 지금 살짝 사인 값을 가지고 계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건 아니에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요게 조금 헷갈리면 뭐 원래는 알았는데 또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겠죠.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삼각함수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값이 각이 45도일 때는 11 루트 2니까 이거 흔들리네 자꾸.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30도일 때는 여기 30도일 때는 2대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사인 30은 2분의 1. 60도일 때는 2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너의 제곱이죠.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죠. 이게 뭐였어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가지고 이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스넬의 굴절 법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속도로도 봤고 이제 각으로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은 특수각만 나오니까 요거를 하나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고 계속 이어서 2교시에도 스넬의 굴절 법칙을 연습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